시작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계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하려면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날 과세 대상인지만 알고 세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아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런 내용들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세액 계산을까지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제 완전한 양도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의 정의에 따라 양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양도소득세 발생되면 이제 세금이 얼마가 되냐가 중요할 겁니다. 세금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양도가액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도는 뭐냐면 내가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면 받은 대가가 있잖아요. 그 받은 대가가 양도가액입니다. 받은 대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했을 때 이제 받은 대가가 되고 이제 받은 대가가 불분명하면 받은 대가를 모르니까 준 대가를 따지는 거예요. 준 대가. 그러니까 돈을 내가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환을 했어요. 교환. 내가 자산을 이렇게 넘기고 다른 자산을 받았는데 감정을 안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자산에 대한 오피스텔을 받았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실질 거래 가액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가액이 불분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넘긴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따지시면 되는데 원칙은 받은 대가입니다. 받은 대가. 내가 넘기면서 유상으로 얼마를 받았냐. 이게 되는 거고 취득가액은 반대입니다. 반대. 중금액. 그리고 기타 필요용비는 어떤 게 있냐면 취등록세. 지금은 이제 등록세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취득한 것들은 다 등록세가 있으니까 취등록세. 그 다음에 취득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무사님들한테 의뢰하잖아요. 자기가 작성을 안 하고. 그러면 세무사님한테 의뢰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주신금액 있잖아요. 세무사님한테 주신금액. 그 금액도 기타 필요용비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자본적 지출액 등 이렇게 되는 거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장기 할부 조건의 장기는 아까 1년이었습니다. 1년. 양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납부할 때까지가 1년이었는데 이때 장기 할부 조건 할 때 장기는 3년입니다. 3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취득했을 때 예전에 90년도에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의 화폐 가치하고 지금의 화폐 가치하고 차이가 물가 상승률 정도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이제 한꺼번에 양도 차익이 엄청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큰 부분들을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 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뭐냐면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연 3% 3년 보유했다. 3년에서 4년 보유했다. 그때만 10%입니다. 3, 4문 군데 그때만 10%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3, 4, 12. 4년부터 5년 사이다. 그러면 3, 4, 12, 12%. 양도 차익이 12%가 되고 최대 30%까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예의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연 8%. 그 다음에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1세대 1주택 중에서 양도일연제 주택을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3년이 넘어간다. 그럼 비과세를 해주는데 양도가액이 9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돼요. 초과분은. 그때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8%를 해주는 겁니다. 8%. 3%짜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8%짜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기본공제는 이제 국내 국외 각각 해주는데 국내 국외 각각 해주는데 이제 그 토지 건물 이렇게 한 묶음 해가지고 1년에 250만 원 해줍니다. 250. 1인당 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등 주식하고 출자주문 따지는데요. 이것도 250만 원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각각 팔았다 그러면 주식 쪽에서도 250만 원 해주고 토지 건물 쪽에서 250만 원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 게 이제 파생상품. 파생상품도 $250만 원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은 6%에서 40%까지. 소득세율이랑 똑같은 거죠? 예, 똑같습니다. 네. 6%에서 40%까지 해주고 이제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에 이제 10% 가산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산출세까지 계산하면 양도가액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양도세 계산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 결정하는 게 그 거래 유형별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유형별로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도가액 먼저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이게 받은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가액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은 뭐냐? 납세 의무자는 판 사람, 부동산을 판 사람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양도를 합니다. 이제 유상양도 타인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넘기면서 대가를 안 받고 넘기지는 않겠죠. 그때 이제 대금을 을이 갑한테 1억을 줍니다. 1억을. 이때 봤을 때 우리가 가치평가를 할 때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현금이다. 현금. 현금이기 때문에 이 받은 대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 대가는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그러니까 양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양도자 입장에서 받은 대가가 얼마냐. 1억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1억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계약 조건 말씀드리면서 양도자가 양도를 했는데 이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제 아파트가 이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여서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양도자 입장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넘어간 준 금액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양도가액은 무조건 받은 대가가 되기 때문에 16억 원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근데 16억 원이 양도가액이 되는데 보니까 양도세를 이제 계약 조건이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때 이제 갑이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16억 원이 될 거고요. 취득을 갖다 갑이 이제 예전에 취득했을 때 4억 원 주고 샀다. 그러면 4억이 될 겁니다. 이제 기타 필요금이 없다고 보고요. 이제 이게 이제 양도 과세 표준으로 따지겠습니다. 다 이제 단순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기 세율 따질 때 단기 양도하면은 1년에서 2년 사이는 40%거든요.
1년 미만은 40%거든요. 1년이 넘어가면은 6%에서 40% 세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다고 해서 40% 세율로 일단 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8억 원이 되나요? 이 4.8억 원이 이렇게 됐으면 1차적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이제 매수인이 부담하는 걸로 따지면 아까 말씀한 1회에 한해서 합산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금액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금액이 4.8억 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세금이 나오잖아요. 이 금액을 이제 매수인이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증여세는 이제 계속 낼 때마다 이제 증여 계산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세금을 여기에 얻혀가지고 이제 다시 정산해갖고 나온 세금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되는 거니까 매수인이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납부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 하시고 그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은 이런 내용에 대한 유권 해석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유권 해석 사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 양도가액. 교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체해서 바꾸는 게 이제 교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이 아니고 현금 외의 재산권을 상호 교환하는 게 이전하는 게 지금 교환인데요. 이때 이제 양도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한 개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액에 대해서 정산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양도가액으로 따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농지다 보니까 값어치가 평가를 받았더니 5억이 나옵니다. 5억. 그리고 오피스텔은 10억이 나옵니다. 10억. 그러면 이 거래가 지금 성립이 되려면 여기서 현금을 정산 절차가 필요하니까 현금을 5억 원을 더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이쪽으로. 이때 이제 갑의 양도가액하고 을의 양도가액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의 양도가액.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양도가액은 기본적으로 실질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받은 대가로 아까 말씀드렸죠. 받은 대가니까 갑 입장에서 봤을 때 볼게요. 갑은 농지를 을에게 이전했습니다. 이전했어요. 그럼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으면 이 10억 원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10억 원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받은 대가니까 갑의 양도가액은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10억 원. 무조건 양도는 받은 대가예요. 받은 대가. 자기가 이게 넘기면서 받은 대가는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10억 원. 10억 원이 되는 거고 을의 양도가액 볼게요. 을의 입장에서 10억짜리를 넘겼습니다. 오피스텔을 넘겼어요. 을 입장에서 농지를 받았어요. 농지는 감정 받았으니까 5억 원이에요. 5억. 원래는 5억 원이에요. 근데 정산을 받다 보니까 계약서 쓰다 보니까 차이가 나니까 이걸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그럼 현금을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 5억 원, 현금 5억 원을 을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넘기면서 을이 받은 대가는 뭐냐면 농지 5억 원, 현금 5억 원. 이 금액을 받은 거예요. 두 개를 받은 거예요. 농지하고 현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때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따져볼게요. 똑같이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농지 소유하고 있고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라든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받고 정산 절차를 밟아야지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산 절차, 평가를 받지 않고 정산 절차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하는 걸로 봅니다. 불분명한 걸로. 보는데 이때는 이제 양도가액이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원칙은 받은 대가가 맞아요. 근데 감정평가를 안 받았잖아요. 감정평가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받은 대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받은 대가가. 감정을 받아야지만 교환은 그 금액이 적정하게 평가가 되고 그 금액을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이 되는 거고, 감정을 안 받으면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얼마.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준대가로 따져야 돼요. 준대가. 준대가. 그러니까 받은 대가가 원칙인데 받은 대가가 현금이나 아니면 감정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이 확실하니까 받은 대가로 가면 되는데, 교환의 경우 감정평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받은 대가, 오피스텔을 받았어도 오피스텔이 얼마짜리인지를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짜리인 거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불분명하니까 내 거로 보는 거예요. 내 거. 준대가를 보는 거예요. 받은 대가가 불분명하니까 준대가로 보는데, 이제 우리 소득세법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거래가격이 불분명하면 이제 매매사례가. 자, 이제 감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준대가, 받은 대가가 불분명하니까 준대가로 가서 내 거를 봅니다. 내 거를 보니까 실질거래가격이 없으니까 내 거로 가서, 받은 대가가 불분명하니까 내 거로 가서 매매사례가를 따져봤더니, 농지는 옆에 토지하고 면적도 다르고 형질도 다르고 도로 접근성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매매사례가를 적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농지는. 근데 매매사례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은 어차피 교환을 했더라도 감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감정가액 자체도 없어요, 지금.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감정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때의 양도가액은, 갑의 양도가액은 뭐냐면 내가 준 자산, 농지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갑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농지, 이게 기준시가가 2억 원이라 그러면 2억 원이 양도가액이 되고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의 경우, 을도 마찬가지로 농지, 감정을 안 받기 때문에 받은 대가가 불분명하니까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이 경우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이라 그러면 4억 원이 양도가액이 되고, 오피스텔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더 이제 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갑은 농지를 주고 을은 오피스텔을 줬는데, 자, 이제 바꿨습니다. 농지는 을한테 가고, 오피스텔은 지금 갑한테 갔습니다. 근데 갑이 받은 자산을 제3자한테 양도를 합니다. 갑이 그러니까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농지가 당초 갑이 가지고 있었는데, 을은 오피스텔 갖고 있었는데, 갑이 농지를 을한테 주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갑한테 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는 갑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갑이. 그 오피스텔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병한테 양도를 합니다. 병한테 양도했을 때 1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갑의 양도가액은, 오피스텔 양도가액은 팔았으니까 10억이 되고, 이때 이제 취득가액 문제입니다. 취득가액 따질 때,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따질 때 얼마로 따져야 되나요? 이게? 오피스텔 이제 4억 원을 받았으니까 오피스텔 4억 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갑 준대가니까 2억 원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준대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제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해서 2억 원짜리를 지금 준 거잖아요. 준 대가가 2억 원을 봐야 되냐? 아니면 오피스텔 그 자체 4억 원을 봐야 되냐? 준 대가니까. 근데 이때 이제 취득가액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약간 혼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갑이 이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팔았잖아요. 실질거래가액으로 팔았어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이 지금 문제가 될 건데,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니까, 이제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안 받았으니까, 실질거래가액이 없는 거거든요, 이 지금. 실질거래가액이 없어요. 추계로 결정한 거예요, 추계. 추계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것 중에 뭐냐면, 실질거래가액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매매사례가, 감정가, 그 다음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양도가 곱하기 양도시임시하고 취득시임시가.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추계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들어갈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환산 취득가액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실질거래가액이면 당연히 준대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환산 취득가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 이거 무조건 2억이나 4억 넣으시면 안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보겠습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신해가지고 물건으로 갚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되냐면 갑이 이제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갑은 을로부터 차입금 1억을 빌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임야로 대신 대물변제를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뭐냐면 대가, 받은 대가니까 1억 원입니다. 이렇게 거래함으로 인해서 1억 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의 양도가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요. 부담보증이 한번 볼게요. 부담보증이요. 부담보증이요. 말 그대로 이제 증여는 맞는데 증여는 일방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게 부담보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이 아버지, 을이 자녀입니다. 결론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담부 증여로 아파트를 증여를 합니다. 이게 아파트인데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저당. 이게 2억 원이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증여하기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증여 당시에 이게 시가가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 되기 때문에 6억 원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부담부 증여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 2억 원을 뺀 아들 입장에서는 4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죠. 왜냐하면 6억짜리를 받아와서 내가 4억을 갚아야 되니까 순수 증여분은 4억 원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재산가액은 지금 4억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는 건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채무가 없어졌잖아요. 채무가 없어진 것은 증여가 아니고 양도입니다. 양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2억 원만큼 넘어가면서 채무가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상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를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꼭 부담부 증여하실 때 말 그대로 이제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한데 만약에 계약서에 아파트를 넘기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같이 넘겨요. 같이 넘긴다고 이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근데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니까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이제 수중자한테 넘겨버리면 그때는 이제 수중자 입장에서는 전체 시가에서 채무 상당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넘어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채무만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별도 세대원이라고 봤는데 아버지가 이 주택 말고는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1세대 1택 비과세가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다른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담보증여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아들은 이제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인데 아버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면 먼저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근데 이제 비과세 되냐 안 되냐 따졌을 때 보니까 90년도에 취득을 한 거예요. 취득한 아파트를 2017년도에 부담보증여로 넘긴 거예요. 넘겼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고가주택이면 고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부담보증여 했다 그래서 증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상증법 고저가 증여라든가 아니면은 그게 제가 거기다 작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드리기가 그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이게 7번 보시면은 7번 보시면 이제 특수관계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회자한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마지막 거 위에 이제 그 소득처분 법인하고 연관된 거 말고요. 그 밑에 거 사례 2번을 하나 볼게요. 사례 2번. 사례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특수관계자인 을한테 시가 5억 원의 임야를 10억 원에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은 임야를 양도를 하고요. 을은 10억 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고가 양도를 하면 상속증여세에 이제 고가 양도했다는 증여의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대가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시가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의 30%가 1.5억입니다.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은 여기서는 1.5억이 될 것이고요. 1.5억. 그러면은 10억에서 5억 빼고 1.5억 빼주면 증여재산가액은 3.5억이 됩니다. 3.5억. 그러니까 이제 고가 양도를 했으니까 원래 시가 5억 원짜리를 5억 원에 받아야 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득을 5억만큼 이득을 얻는 겁니다. 이득 얻은 거에 대해서 3.5억만큼 갚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양도 이야기니까 갑의 양도가액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받은 대가니까 갑의 양도가액은 10억이 됩니다. 10억. 10억 원이 되는데 10억 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갑은
고가 양도했다 그래서 증여세를 3.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양도세를 10억 원에서 양도세를 또 내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3.5억 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96조에서는 이 둘 관계를 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중과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양도가액은 고가 양도해가지고 증여세가 만약에 과세가 3.5억 원이 과세가 된다. 이럴 때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10억 원에서 양도가액은 3.5억을 뺀 증여재산가액을 뺀 6.5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갑이 원래 시가 5억 원짜리를 남한테 팔면 타인한테 팔면은 5억 원만 받아야 되는데 시가를 초과해서 특수관계인으로서 5억을 더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증여세법상으로 가보면은 이 3.5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갑은 증여세도 과세가 되고 또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도 과세가 되면 10억 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증여세도 과세가 되고 양도세도 과세가 되고 그런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전체 대가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6.5억이 양도가액이 되고 갑이 당초에 임야를 취득했던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 1억 원을 빼서 양도가액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은 3.5억으로 해서 증여세는 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갑은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데 다만 증여세는 상정법상에 규정된 대로 내면 되는데 양도세에 와서는 그 금액 전체 금액을 잡아주지 말고 이중과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억을 차감한 6.5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서 66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따지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의제 취득일이 있습니다. 의제 취득일이 1985년 1월 1일인데요. 의제 취득일 이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환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의제 취득일 전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이 아니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